안녕하세요. 경매리입니다. 이번에 보실 물건은 분당에서 아주 가까운 광주, 광주에 있는 4층 다가구 경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자, 위치가 판교역 여기 있죠? 정자역, 미금역, 분당구청 있고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 오포까지 가기 전에 광주.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빌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들도 들어와 있지만은 자,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건물들이 많이 있죠. 요런 빌라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나중에 개발이 되겠죠. 개발이 됐는데 여기가 약간 지대가 높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대를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니까 지금 이 건물인데 요쪽 요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자, 남쪽으로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전망 좋은 다가구 4층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건물인데 1층은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계단만 있고요.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을 다시 보시면은 토지 면적 100평, 건물은 208, 연면적은 208평입니다. 11억 5천에 감정 가격이 제시돼 있고 한 번 유찰돼서 8억. 자, 채권자가 개인이에요, 개인. 채권자가 개인이란 거 일단은 생각해 두시고, 자, 보시면은 2층 3가구, 3층 3가구, 4층 2가구. 건물을 봤을 때 2층, 3층, 4층이 다 면적은 똑같아 보이죠? 연면적은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4층 같은 경우는 넓은 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를 보니까 보통 2, 3층은 방 2개, 4층은 방 3개, 넓은 거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을 한번 보시면은 총 8가구잖아요. 총 8가구가 전부 다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전부 전입일자가 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전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낙찰자가 이 모자르는 금액은 다 물어줘야 됩니다. 다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층하고 3층은 거의 1억 2천, 많은 건 1억 2천 5백. 그 다음에 4층 보시면은 302호, 302호가 4층인데요. 302호하고 301호, 1억 6천, 1억 5천. 이렇게 가격이 4층만 다르고 2, 3층은 거의 1억 2천에서 1억 2천 5백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대항력이 있을까요? 등기부를 한번 보실게요. 등기 보시면은 21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전부 다 전입을 새로 했어요. 그 이후에 앞에 있던 사람 다 내보내고 새로 다 전입을 시켰는지, 그리고 이 주인 소유주 같은 경우는 저당권 자체가 없어요. 대출이 없이 그냥 전세금으로 다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경매가 들어왔거든요. 개인 채권자의 경매가 들어왔는데 4천만 원 정도. 취하될 여지도 있겠죠. 취하될 여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층 100일 102 103호, 그 다음에 3층 200일 202 203호, 4층 2개호 해서 총 임차인들 신고 금액만 10억 4천만 원. 10억 4천만 원. 자, 이 금액 자체가 11억 5천의 감정가가 돼 있는데,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취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소유자와 이 채권자, 개인 간에 돈 빌려준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매가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는 자, 임차인 중에서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생기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물건의 결론은 딱 두 가지죠. 두 가지. 취하하거나 세 가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취하, 두 번째는 자, 아까 취소란 단어를 제가 썼는데 취하하고 취소의 차이점이 있죠. 취하는 채권 상태가 사라져서 그러니까 돈을 갚아서 소유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서 이 경매 자체가 취하되는 경우이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군가 만약에 이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취소가 되냐? 자, 채권자 아까 금액이 4천만 원 정도였죠. 4천만 원. 근데 이 임차인들이 전부 다 뭘 했어요? 배당 요구했죠. 배당 요구, 배당 요구. 배당 요구는 무슨 말이에요?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찾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찾아가겠죠. 이 날짜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찾아가면은 어차피 이 채권자, 이 경매 신청하신 분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이 채권 금액이 10억 4천만 원, 임차인들 줘야 될 금액이 10억 4천만 원인데 이 금액 이상으로 낙찰을 해야 그나마 얼마라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경매 신청하신 분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돈을 한 푼도 법원에서 못 받아가면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 경매는 취소가 돼요. 낙찰이 되더라도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무잉여 취소라고 합니다. 그 취소가 되기 때문에 경매는 다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다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자, 만기가 됐어요. 그럼 보증금 빼주세요. 저 이사 가야 돼요. 하는데 지금 경매 진행하는데 이렇게 경매 진행하는데 등기부 보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 집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주인도 돈을 안 갚고 그냥 계속 가게 되면은 계속 유찰입니다. 이거는 계속 유찰될 수도 있어요. 돈을 안 갚고 계속 버티면은 그 대신에 자 이제 임차인 중에서 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만기가 돼서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뭐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은 같이 경매 신청을 해줍니다.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때 낙찰되면 그때 유효 낙찰이 돼서 그때 배당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만으로는 낙찰이 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자, 이 임차인들 중에서 만기가 돼도 돈을 안 빼준다. 그러면 뭐 임차권 등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강제 경매로 또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있겠는데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아무 임차인이나 가능하냐? 그것도 아니고 약간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조금 더 일찍 들어온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해야 더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약간 무잉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2018년도에 입주해가지고 이제 신축이나 마찬가지죠. 신축이나 마찬가지고 이 앞에 전망도 괜찮았고 자 이런 물건은 다른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까지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봐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